결국 교정 진단이나 교정 치료 계획은 이 부족한 공간을 얼마만큼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합리적으로 공간을 마련하느냐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교정 진단, 교정 치료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교합을 고치기 위해서 필요한 빈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본질이고 ABCD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빈 공간을 얼마만큼 충분히 그리고 적당히 마련하느냐가 올바른 교정 진단의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출입, 치아가 삐뚤해요. 윗니 돌출, 아리 앞니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전부 다 공간 부족에서 생기는 문제다. 결국은 공간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그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이제 상담 와가지고 보면 이제 어떤 치아를 뽑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 앞니 6개는 배열을 예쁘게 해서 보여줘야 될 대상입니다. 목표예요. 그리고 큰어금니 2개는 밥 먹을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치아예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으로 치면 손흥민, 황의조 이런 선수들이고요. 또 앞니는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의 주전 수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음식 씹을 때 큰 역할을 못하는 치아들이 바로 앞니 그룹하고 어금니 그룹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어금니들입니다. 그래서 얘나 얘는 큰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분의 1학당 하나씩은 발치를 해도 밥 먹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거죠. 과연 어떤 치아를 뽑아서 부종교합을 해결하는데 너무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공간을 마련하느냐, 이것이 이제 교정 진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송곳니 바로 뒤에 있는 첫 번째 작은 어금니 제1소구치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도 심각하게 삐뚤하다, 예를 들어서 뭐 송곳니가 덧니다, 아니면 측절치가 완전히 안으로 들어가 있다, 아니면 중절치, 이제 흔히 또 대문니라고도 하는데 얘가 여유 공간도 없이 심하게 바깥쪽으로 완전히 덧니처럼 났다, 이런 경우에는 공간이 많이 필요하죠. 또는 입툭티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한 돌출입인 경우에도 앞니를 많이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럴 때는 제1소구치를 뽑고요. 하나당 최대 5mm까지의 공간이 생긴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기에 이제 심하게 삐뚤한 건 아닌데 한 중간 정도 삐뚤하다, 약간 삐뚤한 건 아니고 중간 정도 삐뚤하다, 그리고 이제 입도 보면은 심하게 나온 건 아닌데 약간 나왔다 싶을 때는 적당한 공간, 너무 많은 공간이 아니고 약간 그거보다는 작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바로 제1소구치 뒤에 있는 제2소구치를 뽑게 됩니다. 송곳니 뒤에 있는 작은 어금니고요. 이걸 뽑으면 3mm, 한쪽당 3mm씩의 공간이 생깁니다. 딱 입을 적당히 넣거나 또는 약간 중간 정도 삐뚤한 치아를 배열하는데 적당한 공간이 나오는 거죠. 교정 진단을 하다 보면은 교정하는 환자분들의 얼굴 크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작은 사람은 얼굴뼈도 작겠죠. 그러면 치아가 배열될 수 있는 턱뼈 공간도 작고요. 얼굴이 또 이제 큰 분들이 있습니다. 평균 사이즈보다 큰 분들은 얼굴뼈도 크고, 그러면 치아가 배열될 수 있는 턱뼈 공간도 크죠. 그래서 이제 턱뼈 공간이 큰 분들은 보면은 이제 대부분 사랑니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랑니를 뽑고 어금니를 후방이동, 스크류 심어서 뒤로 밀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턱뼈 공간이 큰 경우에는 사랑니 뽑고 어금니를 뒤로 미는 비발치 교정도 하나의 고려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해도 최대 3mm의 공간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작은 어금니 뽑은 거랑 비슷한 공간이 나오는데, 단 항상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턱뼈 공간이 충분한 분들이 있어서는 사랑니 발치 후 비발치 교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교정학 교과서에도 나오고 교정학 논문에도 나오는 데이터가 있는, 근거가 있는 얘기니까 잘 참조하시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첫 번째 작은 어금니를 뽑으면 최대 5mm, 두 번째 작은 어금니를 뽑으면 최대 3mm, 그리고 사랑니를 뽑고 스크류를 심어서 어금니를 뒤로 밀면 최대 3mm의 공간이 나옵니다. 단 어금니의 후방 이동은 턱뼈 공간이 충분한 분들한테 사용해야 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교정 진단할 때 촬영에 사용하는 CBCT, 덴탈 CT인데요. 물론 이제 되도록이면 방사선 조사량을 줄여야 된다 라는 원칙 때문에 일률적으로 계속 CT를 찍지는 않습니다. 턱관절 장애에 있어서 아래 턱뼈의 머리 부분에 골업수가 있다든지 또는 이제 수술 교정, 심한 악압면 기형이 있어서 수술 교정을 하시는 분들은 3차원적인 진단을 위해서 이렇게 CT를 찍고 있습니다. 돌출입이 없고 치아가 중간 정도 삐뚤한데 첫 번째 자가너금니를 뽑고 나면은 삐뚤한 치아를 배열하고도 공간이 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니를 넣어버리면 정상적인 입이 뒤로 들어가면 합주기가 되기 때문에 어금니 당김 교정을 해야 되는데 이 어금니 당김 교정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없는 교정 치료 기간에 늘어남, 연장이 생기게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치아가 많이 삐뚤한데 덧니 수준은 많이 삐뚤한데 첫 번째 자가너금니를 뽑지 않고 부족한 두 번째 자가너금니를 뽑게 되면 덧니를 배열할 공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공간 부족분은 앞니 머리가 앞으로 뻗어지면서 배열이 되는데 이렇게 입술을 밀고 앞으로 뻗어지면서 배열이 되면 나중에 교정장치 제고 재발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부정교합을 고치기 위해서 딱 알맞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교정진단의 지름길이고 교정치료의 질은 결국은 교정진단이 전체를 좌우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